안녕하세요. 맞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좀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회의감을 느껴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된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장동혁 당대표 지지 집회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영상을 하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먼저 우리가 그동안 외쳐왔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반국가 세력 척결, 부정선거 척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호가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싸워왔지만 사법부가 그렇게 공정하지 않게 판결을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호개인들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 타이밍에 갑자기 이런 장동혁 대표 지지 집회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전에 이제 107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절윤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그다음 날 바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을 했던 노조에 대한 그런 불합리성을 타파했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절윤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목소리를 내주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열을 하면서 현 실태를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집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장동혁 대표를 만들어가는 집회인 거예요. 장동혁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장동혁이라는 사람의 세력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거죠. 한동훈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지 집회를 했고, 그러면서 당에 아직도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분들도 이런 집회를 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 우파가 이렇게 그래도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당원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다른 세력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우파로 집결을 하는 효과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장동혁 세력과 그리고 윤호개인 세력, 그리고 한동훈 세력 이렇게 계속 갈라지는 효과를 낳지 않나, 이런 좀 답답한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많은 세력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눈을 뜨게 된 게 계엄령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행보들 그리고 발언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좌파 국가로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고 일침을 가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4 가지 정도로 제가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평소에는 스크립트도 만들고 자료도 좀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냥 정말 솔직하게 제 생각을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을 할 때 "투표를 왜 하냐?", 정말 뽑을 사람도 없고 "나는 뭐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 그렇게 말하면서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할 때 보통 "아 민주주의는 원래 차악을 뽑는 거다. 최선을 뽑을 수가 없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 인제 덜 나쁜 놈을 뽑는 게 투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최선의 후보가 없을 때 덜 나쁜 것을 선택을 해야 나라가 쪼끔이라도 덜 망해간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골마서 저는 계엄령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덜 나쁜 것을 뽑는 차악을 뽑는다. 원래 민주주의의 투표는 차악을 뽑는 거다.' 이런 것에 매몰될 게 아니고 정말 발상을 전환을 해서 '최선을 선택을 해 보자.' 이렇게 가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차악을 뽑는다는 말 자체도 비판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결국 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행사를 하는데 최선을 뽑지 못하고 차악을 항상 뽑아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저는 이미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골마 있던 것들 지금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엄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야말로 진짜 보수를 다시 한번 재건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좌파들이 많고 좌익 세력들이 국가를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핸들링 해 나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우리가 쪼끔 더 우파적인 마인드로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소리들을 계속 내주는 게 저는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좀 비판을 하고 싶은 부분은 "국민의힘 안에서 싸워야지 왜 내 집을 내가 버리고 나가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면 저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기득권들한테 "어차피 쟤들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해도 못 나가."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너무 심해지면 우리도 나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 선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몇십 년 동안 당을 운영해 온 거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당을 장악을 하고 있고 특히 인간의 심리라든지 선전선동 기술에 능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선전선동 기술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는 가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엔추파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안에서 싸우자는 사람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민주당을 바꾸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뭐 안에서 싸워서 바꿀 거면 그냥 민주당 다 가서 우리가 민주당 먹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거는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안에서 싸우자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바꿔 나가자." 뭐 이거 좋습니다. "바꿔 나가자."는 맞는데 그게 꼭 안에서 싸워서 바꿔야 하는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탈당을 하고 그리고 밖에서 목소리 내는 것도 우파 정당,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바꿔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안에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좀 답답해요. 아니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민주당에 다 가 가지고 민주당으로 우리가 장악을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국민의힘 안에서 싸워야 된다. 탈당을 하면 안 된다. 탈당하면은 너가 배신자다. 저는 그런 얘기는 우파로서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동혁 지지 집회에 대한 생각인데요. 결국은 이 집회의 근본적인 목적과 목표는 장동혁을 알리고 장동혁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그것도 들었고. "우리는 다 윤호개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다. 장동혁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 그분들한테 좀 정말 냉철하게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음 결국 장동혁도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뭔가 큰 뜻을 가지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첫 번째가 자기의 세력을 알리고 자기의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그런 뭐 국가의 발전이나 사회에 대한 뭐 사명감 그런 것들은 제2, 제3 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제 우선순위가 제2, 제3 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은 제1은 자기를 알리고 자신의 명예를 만들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게 정치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사를 설립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궁극적인 목표들이 있잖아요. 회사를 키우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직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목표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리 기업을 만들어 놓고 어 우리의 목표는 뭐 복지를 하는 거다. 사회에 기여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동혁도 정치인이고요. 최종 목표는 자기가 뭐 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까지 하는 걸 수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각제를 해서 책임 총리제가 돼 버리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야 오늘은 네가 해." "야 내일은 네가 해." "다음 달은 네가 해." 지금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5 년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5 년에 1 명. 그럼 100 년이 지나도 20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각제가 돼 버리면 뭐 심하게 말해서 총리가 일 주일 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1 달, 2 달, 뭐 길어야 1 년, 2 년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들끼리 뭐 국회의원 3 선, 4 선, 4 선, 5선 된 사람들 줄 세워 가지고 돌아가면서 총리하고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내각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뭐 "내각제 세력이 따로 있다. 어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구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을 해서. 그러니까 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추구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쪼끔이라도 나라가 발전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하느냐. 저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쪼끔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이제 정치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쪼금 해 보려고 합니다. 정치인이라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정치인은 결국 자신이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을 하는 거거든요.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저도 뭐 정치인 캠프에서도 있었었고 뭐 심지어 국회의원과 밥도 먹고 국회의원과 뭐 국회의원을 차량으로 의전 보좌도 하고 굉장히 옆에서 밀접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인들보다는 검증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초선이나 재선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결국 인제 본인을 돕는 보좌관들이 정치 경력도 더 많고 정치인들에 대한 인맥들도 넓고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초선일 때 가장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초선이 당선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보좌관으로 뭐 10 년, 20년 하신 분들이 보좌관으로 들어와서 그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게 돕는단 말이에요. 정말 굳은 일도 다 하고 보좌관은 앞에서 나서지도 않고 뒤에서 그냥 그림자처럼 그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해 돕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면서 약간 보좌관이 그렇게 막 또 권력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보좌관이라고 통으로 불러서 그렇지 국회의원 보좌관은 4 급, 소위 말하는 서기관급이죠. 서기관급 2 명이 보좌관입니다. 나머지 5 급부터 9급 그다음에 인턴까지는 사실 비서관이에요, 비서관. 5 급은 선임 비서관, 6 급부터 9급 그리고 인턴까지는 그냥 뭐 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보좌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보좌관들은. 그래서 보통 4급 보좌관이 2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여의도에 같이 사무실에 있고 한 명은 지역구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뭐 일 주일에 한 번도 잘 안 오죠.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뭐 1 년에 한두 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역구에 있는 보좌관이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 인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보좌관한테 많이 의존을 하죠. 왜냐면은 보좌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에 굉장히 뭐 인맥이나 인프라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지역구에 자주 오고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은 괜찮은데 정말 그냥 보좌관한테 맡겨 놓는 경우는 지역구에 있는 뭐 지역민들은 그 보좌관을 어떻게 보면 준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사회 단체 사람들도 그렇고 그 보좌관한테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뭐 사무국장님이라고 뭐 호칭을 하면서. 그런 경우에 인제 뭐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그런 상황을 알았을 때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희생을 한 보좌관인데도,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니라 그 보좌관이 쪼끔이라도 빛을 보려고 한다.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그 보좌관을 날려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뭐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죠. 근데 보좌관과 비서관에 대한 인사권은 국회의원한테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내일부터 출근해." 하면 출근을 하는 거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하면 출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막 노동법 외치고 뭐 최근에 뭐 노란봉투법 뭐 이것저것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평등해 보이는, 배려하는 듯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결국은 본인들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가혹하게 합니다. 물론 인제 뭐 급여가 적지는 않아요, 보좌관 급여가.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인제 보좌관 급여에 대해서도 좀 업로드를 할 건데 보시면 놀랄 수도 있어요. 보좌관 정도면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아무튼 뭐 얘기가 쪼끔 샜는데, 뭐 그 정도로 본인이 인제 빛을 못 보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용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왜 장동혁 지지 집회가 나왔고 왜 윤호개인을 전륜을 하고 윤호개인에 대한 구호도 외치지 못하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쪼끔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일단 저도 원래 예전에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회의원을 보좌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후에 계엄에 대해서 알아보고 민주당의 그동안의 그런 폐악질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우파가 되었죠. 근데 그전에 물론 인제 우파가 됐었어요. 그전에 문재인이 이렇게 나라를 고착내는 걸 보면서 제가 인제 우파로 전향을 했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그러니까 우파들이 뭉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그런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제가 인제부터라도 하나씩 쪼끔 더 살아있는 이야기, 그리고 쪼끔 더 직설적인 내용들, 정말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부분들, 정당에 대한 부분들, 그 외에 뭐 원래 제가 했던 뭐 페미라든지 뭐 사회 이슈적인 부분들, 그런 것까지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해요. 제가 뭐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자도 아니고 뭐 그런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하나 둘씩 좀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언젠가 라이브도 하면서 좀 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가다듬고 다시 영상을 하나 둘씩 올려 보겠습니다. 뭐 지금 구독자도 별로 없지만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을 하면 결국은 동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저의 목소리를 기록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이라도 제 영상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게 뭐 나비 효과처럼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상 오랜만에 길게 한번 찍어 봤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